세탁. 돈 세탁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미국이 중국하고 화해를 맺어요. 화해를 맺으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이 서방 세계와 교역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드디어 서방 세계와 접촉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서방 국가를 공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짭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중국 공산당 일본 해방 제2기 공작 요강. 그 당시에 중국이 바라봤던 서방의 공약 제1 대상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건데, 여기에 제가 빨간색을 쳐놓은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군중작신전도 이미 하고 있죠. 이거 사실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잘 색깔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연극 스포츠 교육 분야 전교조 빨갱이들 있죠 이미. 그 다음에 연극 스포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중국 애들이랑 돈 안 받아먹고 일하는 놈들 있어요? 다 친중이죠 지금 거의. 거의 절대 다수가 친중으로 넘어가 버렸죠. 신문 잡지 중에 지금 빨갱이 아닌 데 있어요? TV는 어때? 출판물? 언론 매체? 다 친중적이고 친북적이죠 지금. 공작대로 하고 있죠. 연합정부는 수단, 의원을 개별적으로 장악. 요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도 친중파 정치인들이 무진장 많죠 지금. 초청여행 외유 이거 해가지고 시바지 부대 동원해갖고 애들 만들고. 어? 그 다음에 대자민당 공작 여기도 나오잖아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민주당은 친중 정권이에요. 친미 정권이 자민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미 정권이 자민당을 친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자민당 공작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대자한당 공작이 되는 거예요. 했다니까요. 새누리당 때, 한나라당 때 이미 다. 그래서 그때 출신 정치인들 중에 친중파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을걸요? 상당수가 넘어갔을걸? 그 외에도 빨갱이들한테 해준다는 건 다 있고 정당 공작소에서 통솔한다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극우단체 공작 이런 것도.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우파인 척하면서 우파 갈라놓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 극좌파 단체 공작 이런 건 뭐 이미 정교조라든가 민주노총 이미 있죠. 그 다음에 화교 공작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화교들 많아요. 그 화교들을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중공이죠. 공산당들이 자기 쪽으로 포섭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SBS라든가 이런 데 중국 돈이 거의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TBC 라디오쇼, SBS 방송, 그 다음에 또 어디야? JTBC, 중국 자본 엄청나게 들어간대. 이런데 그 이번 새해 무슨 연예인 대상인가? 보셨어요? 중국만 연락에 비치잖아. 화교 연예인, 중국 연예인 위주로 비춰주고 걔네들 위주로 삼타고. 걔네들이 지금 전파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지금. 네? 그런 데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국민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헬렐레 해갖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대중의 인기,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된 다음에 동북공정 문제, 그 다음에 뭐 북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그 연예인들이 뭐라 발언해요? 친중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 그 팬들은 뭐라 그래? 헬렐레 해가지고 나도 저 연예인 존경해요. 개념 있는 연예인이야. 이런 개소리 난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젊은 애들도 정신 차려야 돼. 연예인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독도 문제 나오면 개거품 풀어. 그 논리로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똑같은 논리.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대사 연구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좌파 사람들 내가 늘 얘기한다고. 독도 문제만 나왔다면 개질할 떨어. 좋다 이거야. 그래. 나도 찬성. 근데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항상 그런다고. 당신은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응?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고 일단 독도는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경찰도 배치해놨고. 만주는 우리가 실효 지배 못하고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중국 애들이 지금 북한하고 그 다음 백제사까지 해가지고 다 동북공정에 집어넣어서 신라만 빼놓고 고구려 백제를 다 중국사로 집어넣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 안 해? 고대사 연구하는 단체 아니야. 역사연구단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중국돈 먹었어? 내가 맨날 그런데 봐. 중국돈 먹었냐고. 어? 먹었겠지.
중국도 먹었으니까 찍소리 못하지. 그러면서 모든 분노의 방향은 어디로 가? 독도. 나 그래서 그래. 야야야 이쪽도 쳐다봐. 그런다. 이쪽도 쳐다봐. 계속 내가 깐죽깐죽거린다고. 동북공룡 쳐다보세요. 안 보려고 그래. 보라고. 내가 계속 한다고. 얘기 안 해? 그럼 너는 친중파야. 내가 얘기한다고. 그럼 그래. 김 박사는 넌 친일파야. 그래. 이런 병신 새끼야. 아이고. 진짜. 어? 이렇게 등신 같은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래. 내가 얼마 말이야. 독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게 대응한 줄 알아? 누가 뭐래? 아, 그러니까 동북공정도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애들이 여러 나라를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돈은 깨끗한 돈이에요. 깨끗한 돈. 이미 다 세탁이 끝났기 때문에 깨끗한 돈이야. 이 돈이 우리나라에 해외 투자라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아세요? 뉴스에 나왔던데? 어마어마하게 많대. 그것도 또 자랑하고 싶어서. 검은 돈이 못 나가고 있나 보지. 난 이렇게 보이는 건데? 나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검은 돈이 못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임종세가 사고 쳐가지고 외환 반출이 어려워졌다. 뭐 어쨌든 간에 합법적인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부동산,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인다. 기업은 중국 애들이 아직 뺏어 먹지 못한 기술들 인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9월 1일이에요. 여기가 10월 1일이에요. 그 사이쯤서부터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 시기가 언제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된 시점이에요. 9월 15일 날 폐쇄됐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전 더 궁금한 게 이거야. 이거. 우리나라 4.3 부동산 대책인가 발표한 거 있죠? 파리. 그리고 뚝 떨어져.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 이것도. 뭔가 이상해.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떨어진 부동산을 중국 놈에게 팔아먹는다? 왜 이런 짓 하지? 이런 생각까지 추가로 더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자는 적폐의 대상인가?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돈을, 부동산을 뺏어서 지금 중국 놈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JTBC 이런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저의 상상력이 자꾸 확장이 되기 시작해. 이 새끼들 좀 이상한데? 제가 뒷부분에 얘기했죠. 금융코민테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금융코민테른.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거대한 금융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주식도 보면은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이 폐쇄된 이후부터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해버려요. 이렇게. 쫙 올라가 버려요. 와,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안 되자 비트코인 그거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은 다 중국 것이고 원래 최초 제조된 목적은 돈 세탁이다. 돈 세탁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한국에 와서 건전한 목적으로 거래가 될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돈 세탁을 목적으로 거래가 되게 돼 있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100만 비트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근본적으로 달러를 갖지 못하는 한 비트코인은 그냥 전자기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달러가 많이 필요하다 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근데 한국에 그만큼의 달러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인들이 돈을 투입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래프를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에 지금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거 다 누가 올린 건데? 중국 애들이에요. 그 신문에도 났잖아. 주식은 왜 올라간대? 중국 애들 때문이라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의 재산을 사는데 돈을 1차로 쓰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달러를 환전을 해서 원화로 바꿔서 원화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는 우리나라 은행에 남아있죠. 그러면 중국 애들이 갖고 온 비트코인을 아니죠. 먼저 비트코인 시장에서 바꾸죠. 팔죠. 팔아서 원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원화를 받아서 뭐를 해?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고. 어디서? 대림동 같은 데서. 그 짓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이런 그래프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지만은 비트코인이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비트코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달러도 들어와요. 어떻게? 주식, 부동산,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달러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비트코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방식처럼 돈 세탁을 해서 여러 나라로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퍼뜨리기 전에 여기 또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이 있죠. 이렇게. 자, 그 옛날 때부터 돈 세탁을 하기 위한 작업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그 햇빛 나눔 통장인가 뭔가 하는 거. 노숙자들에게 주는 거. 저는 묻고 싶어요. 노숙자들한테. 그 통장 있어야 하고. 갖고 계신 통장 있냐고. 핸드폰도 만들어졌죠. 그 핸드폰 갖고 있어요? 아이고. 왠지 대포 통장, 대포폰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노숙자들. 노숙자들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왜? 등록이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옛날부터? 그 몇 년 됐거든요 벌써? 원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은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반적인 무역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그 여러 거래소 있죠. 뭐 빗썸도 있고 여러 개 코인원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거래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계좌, 가상 계좌 만들어서 여기다 비트코인 집어넣어. 그리고 돈도 여기서 거래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있던 거래나 이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래소는 여기에 있고 돈은 제3의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여기다 적어요. 숫자만. 원래는 얼마 입금하고 숫자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돈은 다른 데 있어요. 은행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를 통보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돈을 주는 식이야. 근데 비트코인 거래 시장은 안에서 다 이루어져. 이러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 거래자 중에 예를 들어 북한 미녀 출신 그런 간첩이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가면 이 서버 안에는 비트코인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내갈 수 있어. 이게 지금 미국이 의심하는 대북송금의 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예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사건도 많이 터졌어요 이미. 그래서 계좌가라는 거예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특별 검사가 있었는데 TF팀의 책임 부서는 청와대예요. 골 때리잖아요. 태스크포스 팀이 청와대래. 이거 감시하는 거. 미국에서 지금 대북송금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조사해봐야 돼.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은행한테 개별 대응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 하더니 특검 조사를 하겠다 하더니 그 특검 조사하는 그 팀의 대빵을 청와대에다. 청와대 누굴까? 이거 혹시 임종석이 아닐까 이거? 이러면 조사가 되겠어요? JTBC는 이런 걸 보도를 해야지. 이건 수사 구조 자체가 지금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놓고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이거 진짜 이상한 구조 아니에요? 왜 청와대 여기 왜 개입해? 청와대가 그 대북송금 관련된 이런 거 원래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은. 근데 왜 국정원이 안 하고 청와대가 하냐고. 청와대가 이걸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나? 응? 청와대 경호원이 북한 애들을 경호하는 판에 그런 놈들이 대북송금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논리가 말이 안 맞잖아 지금.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거는 터지면은 큰 사건이에요. 왜냐? 이거는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을 개박살내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믿고 찍었던 핵심 지지층이 청소년층이죠. 젊은 층들. 걔네들 돈을 삥 뜯어가지고 북한에 퍼준 거라니까.
또 나머지는 또 이제 중국 애들 돈 세탁까지 수수료, 그리고 지도 먹으려고 수수료, 이런 걸 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니까요. 그래서 조사해야 돼.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은 제가 장당권 때 5%대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내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임기가 2월 25일까지니까 보궐임기가. 내가 2월달 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가 늘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돈이 지금 날아갔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국민연금 별로 안 보서 저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해외 원활하기 때문에 별로 전 돈을 넣은 게 없어.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몇백만 원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 지지자층 돈만 날아간 게 아니라 연금도 손댔다고 했죠. 그건 대한민국 5천만 원의 돈을 손댔다니까. 공금을 손대갖고 대북 송금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응?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이거 조사하자고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 나라 국민은 내가 봤을 때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내가 봤을 때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쟁해도 돼. 왜? 한반도에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개돼지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러한 거를 왜 보면서도 가만히 있냐.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로 의식이 없는 인간들이 사는 지역을 왜 사람 대접하면서 패권경쟁을 미국이 해야 되냐고. 응?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 동정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죽으려면 죽어야 된다고 봐. 왜? 민폐거든. 민폐. 응? 이거 조사해야 돼요.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시점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점프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세요. 있는데 직접 가시면 돼요. 구글 같은 데 가서 비트코인 가격 치면은 뭐 여러 거래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직접 확대해서 보세요. 거의 3배 가까이 뛰어요. 이 바닥선에서 이렇게 쫙 올라간다고. 3배 가까이. 이게 너무 거대하니까 이게 지금 안 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데 이때도 거의 3배가량이 떠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거래소가 폐쇄되면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또 하나 여기 쭉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이게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 가기 전날이에요. 골 때리죠? 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요거를 여기를 제가 좀 더 확대한 거예요. 어때요? 올라가죠? 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문재인 당선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얘들 애초부터 이런 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자, 돈 세탁은요, 수수료가 비쌉니다. 해야 될 손작업. 이거, 돈 세탁은 다 수작업이에요. 아주 정밀한 수공예품입니다. 그래서 비싸. 수공예품이야. 그래서 왜 전산화 시키는 순간 뽀록이 나거나. 물론 전산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노가다가 좀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돈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100만 원을 돈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20%에서 40%까지 날아갑니다. 40% 뛰어가는 거는 위험성이 높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금액을 돈 세탁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 올라가요. 왜?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그 리스크 걸리면은 돈 세탁업자가 자기가 책임질 깜빵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수수료 많이 붙여요. 자, 근데 뭐 우리나라가 중국 돈 세탁할 수 있다 봐요. 뭐 돈만 벌면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보수 사람처럼 저는 얌전한 거 모르고 점잖은 말 모르고 품위 전 모릅니다. 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저는 현실과 실리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돈 세탁이라도 검은 돈이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전 대환영이에요. 뭐 어때? 남이 나라에서 나쁜 짓에서 번 돈 우리나라가 잘 써먹으면 되지. 전 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 세탁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안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다른 돈을 건드려서 수수료를 주려고 한다? 그거는 후레자식이에요. 그건 안 돼. 왜? 중국 돈을 우리가 띵겨 먹어야지. 왜 우리가 중국한테 돈을 주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스위스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바티칸에 돈을 세탁해 주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요리를 이런 거는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걔들의 그런 자연과 이 품이 있는 삶은 어디서 온 거야? 돈 세탁 아니에요, 검은 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바라보는 건 국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뭐 어때요? 근데 우리의 돈을 건드린다? 이건 안 되지. 저도 내로남불주의거든요. 내가 하면 로망스예요. 너는 불륜이야. 돈 세탁? 해도 돼. 근데 우리 돈 건드리지 마요. 이건 내 거야. 근데 이게 건드린다? 이것 봐라.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왜 건드려요? 수수료가 들어간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100만 불어치 비트코인을 한국에 갖고 와서 현금화 시키고 그래서 그걸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수수료로 40만 원 빠져나가도 한대니까요. 100만 원 갖고 와서 60만 원만 갖고 가도 중국 애들은 괜찮아요. 땡큐예요. 땡큐. 현금화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깨끗하게. 중국 애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뻥튀기 시키냐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뻥튀기 시키니까? 천천히. 제가 있잖아요. 돈 세탁은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들키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줄 수 있다니까. 그럼 수수료 주면서 일을 하지. 수수료 안 주고 돈 세탁해주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받지. 근데 왜 뻥튀기를 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한 짓을 하냐는 거야. 그거는 의심스럽다예요.